이게 말이 되나요? 확률과 물리적 법칙까지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염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안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쇼츠를 올리고 나서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하는 과학적인 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반응이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하다. 사실은 제가 올린 영상은 믿으면 다 됩니다, 무조건 믿으세요처럼 신비로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과학자들이 했던 관련된 실험을 알려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덮어놓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기존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놀랍고 소름 끼치는 내용인지 저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봐야겠다, 내 설명이 불충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건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저는 좋은 거 나누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놀라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걸 저만 알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건데요. 이 법칙은 미신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이 법칙은 뇌과학 그리고 신경심리학 여러 학문으로 설명이 가능한 원칙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운동하는 것처럼 정확한 자세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 실전에서 똑같은 결과를 낼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실제로 국가대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누워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고 훈련을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 트레이닝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훈련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하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자기 암시와 끌어당김의 법칙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미지 트레이닝을 믿으면서 자기 암시는, 또 끌어당김의 법칙은 말이 안 돼, 이렇게 치부하세요? 말이 되면 다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다 안 돼야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게 뇌과학뿐만이 아니라 최신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로 엄청 소름 끼치는 포인트인데, 단언컨대 이걸 안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것, 염원하는 것, 잠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아주 약간 필요한데요, 아주 쉽게 핵심만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매우 재미있는 실험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병아리와 로봇 실험입니다. 프랑스의 르네 페크라는 의사가 주도했던 실험입니다. 자, 일정한 패턴이 없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들이 로봇의 동선을 추적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로봇 옆에다가 이 로봇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병아리가 든 박스를 하나 놔두는 거예요. 조류는 아래서 깨어서 처음 본 상대를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병아리가 바로 그런 병아리입니다. 이 병아리가 삐약삐약 애타게 엄마를 찾으면서 로봇을 불러댑니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로봇이 아까처럼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고 막 깨어난 병아리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케이지 옆을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구팀 역시 이 결과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로봇을 엄마로 여기는 병아리 15마리로 실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로봇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 병아리도 15마리를 준비해서 차례대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로봇과 아무 상관없는 병아리가 삐약거릴 때 로봇은 100%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엄마로 여기는 병아리가 삐약거릴 때는 30% 정도만 무작위로 돌아다녔고 70%는 자신을 엄마로 여기는 병아리 옆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실험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병아리의 호소가 통한 것일까? 로봇이 영화 와일드 로봇에서처럼 갑자기 모성을 터득한 것인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실험이잖아요.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 실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잔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동전 던지기 실험을 합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50대 50이죠. 우리가 두 번, 세 번만 던진다면 어떤 경우는 앞면, 아니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100만 번, 1000만 번으로 아주 많이 무한에 가깝게 늘린다면 그 확률은 점차 50대 50으로 수렴을 해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연구진이 0.002초에 동전을 200번 던진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실험을 12년간 합니다. 이 기계로 12년간 실험을 하면요, 총 5억 번 정도 무작위로 동전 던지기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결과는 당연히 반반이 나와야죠. 50대 50에 수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이 여기다가 조금 특별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 기계 앞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마음으로 한쪽 결과가 더 많이 나오기를 응원하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앞면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앞면 나와라 이렇게 다 같이 염원을 하고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52대 48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응원했던 면, 앞면이 날 확률이 2%가 더 높았다는 건데요. 5억 번이라는 아주 충분히 많은 횟수를 던져서 한쪽이 2%나 더 높은 결과가 나오는 건 확률적으로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응원을 해서 확률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가자들의 응원, 마음의 힘 때문일까요? 이 두 가지 이상한 실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염원을 했더니 현실 세계가 확률과 물리적 법칙까지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뇌피셜이 아니고요, 여러 번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 결과가 그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인간은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이 안 되면 의심을 합니다. 자, 여기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험은 뇌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병아리가 삐걱거린다고 해서 갑자기 고철덩어리인 로봇이 움직임을 바꾼다거나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해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상황을 어떻게 뇌과학으로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 이게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양자역학이란 최신 물리학이 이런 의문스러운 현상을 설명해주는 놀라운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잘 들어보시고 판단은 한번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일단 양자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학창시절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거기에 원소 기호로 표시된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원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물이 되고 철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의 중심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모여있는 핵이 있고요. 그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중성자, 양성자, 전자 모두를 양자라고 합니다. 즉 양자는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에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매우 이상하고 특이한 성질을 밝혀낸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전자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슬릿은 작은 틈새가 있는 판이란 뜻입니다. 이 이중 슬릿이라는 것은 그 판에 틈이 두 개가 뚫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야구공, 탁구공 같이 형태가 분명한 입자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틈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구멍 중에 하나로 들어간 뒤에 놓인 벽에다 자국을 남기겠죠. 반면에 여기에 물결 같은 파동을 넣으면 파동은 두 구멍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틈새로 다 들어간 뒤에 서로 부딪혀서 벽에다가 물결무늬 자국 같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어떤 형태를 남길까요? 과학자들이 전자를 이 틈새로 통과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자를 입자라고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의 틈으로 들어간 뒤에 벽에 자국을 이렇게 남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자꾸 물결 자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었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입자가 들어갈 때 대체 두 틈새 중에 어느 틈으로 들어가는지, 처음으로 가는지 두 번째로 가는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그 입자가 들어가는 순간을 찍는 측정 기구를 거기다 설치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또 이 전자들이 입자 상태로 변해서 입자를 슬릿에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파동 형태의 결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실 양자가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탁구공인 동시에 물인 그런 물질은 우리가 사는 이 거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그 물질이 누군가 지켜보는 순간, 즉 누군가의 관찰이 개입되는 순간 자기 상태를 바꾼다는 겁니다. 전자는 누가 지켜보지 않을 때는 파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관찰 카메라를 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찰하는 순간 상태를 입자로 바꿔버렸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우리가 그걸 안 볼 때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게 탁구공이 되는 거라니까요. 뭐죠? 이 물질의 최소 단위인 양자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상태를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 언뜻 이해가 어렵죠. 하지만 이게 바로 양자 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아주 매우 신비롭고 난해한 양자 역학의 유명한 여러 가지 원리들,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역설 같은 것도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할 리 없다 같은 말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까지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관찰에 따라서 양자의 성질이 변한다. 즉 우리의 관찰과 의식은 물질의 기초 단위인 양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최근에 논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양자 두 개가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한쪽의 성질이 변하면 다른 한쪽 성질도 그 즉시 결정된다는 현상입니다. 2021년 5월 사이언스지에 두 개의 원형 알루미늄 조각 사이에 양자 얽힘 현상이 나타남을 증명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한 조각을 마이크로파로 진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조각에도 그와 연관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양자라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세계,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서로 파동과 에너지가 얽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이 양자 얽힘은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래요. 그래서 2022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의 공통된 업적이 양자 얽힘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부자의 몸이라는 이 책에 이 내용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몸은 양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둘러싼 세계도 양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의 관찰과 의식이 양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나의 의식이 다른 양자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현실에 어떠한 식으로든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병어리아 로봇 실험, 그리고 동전 던지기 실험, 이 미스터리한 결과는 양자 역학이라는 최신 물리학의 핵심을 이해하고 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에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있고 그것을 어떤 특정한 수식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19세기부터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를 물리학자나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아주 깊게 들어가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핵심인 이 신비롭고 오묘한 성질 중첩 그리고 상태 변화를 알고 나면 우리가 몰랐던 믿음의 능력, 마음의 힘을 어쩌면 더 깊고 놀라운 차원의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큰 경이로움과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응원, 격려, 기도, 자기 암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 우리가 체험은 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이런 일들은 단순히 착시 효과가 아니라 우리 암 너머에 존재했던 물질 세계의 아주 놀라운 속성에서 비롯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각자의 판단은 물론 자유입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끝까지 양자역학은 받아들이질 못했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가진 생각과 말은 힘이 없어. 내가 아무리 염원한들 세상이 내 생각 따위에 영향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최신 물리학 양자역학의 놀라운 원리에서 보듯 내 생각과 말의 힘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가정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더 간절히 나의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은 부자의 몸이라는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실 분들께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과 더 재미있는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